네,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금 온통 모든 초점이 다 고3들, 수험생들한테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3은 서러워요. 나도 너무 힘든데, 지금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엄마의 압박감도, 주는 압박감도 너무 힘든데, 심지어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중3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예비 고1. 그래서 저는 기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긴 하는데 중학교 3학년이 어느 순간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0학년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중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돼. 고등학교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돼라는 게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러시고 봤을 때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이제 여름 방학부터 시작돼서 시작이 되니까 요 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저희가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은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일반고 상위권을 목표로 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음, 그러면 저희 학교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최근에 좀 제가 느끼는 건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넣은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되게 상향 평준화돼 있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희 학교에서 일단 처음에 입학식 전에 한번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테스트에서 한번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내신이기 때문에 뭐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 쯤이야. 시험 막 이러고. 많이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상으로는 1등인데 그 테스트형 세 과목의 시험을 봤을 때 전교 100등이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100등까지요? 네, 그렇게 돼서 좀 이 내신을 좀 깔끔하게 버리고 고등학교라는 시험 형태에 맞는지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중학교까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맞추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좀 잔인하게도 이것 정도는 틀려야 돼. 라는 시험 형태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틀려야 되는 예, 시험. 그러니까 등급제이기 음.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음해부터는 성취도 평가가 주요하긴 하겠지만 성취도에도 비율을 가져가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고3에 뭘 풀어봤대요. 난이도 거기에서 높은. 그렇게 돼서 해서 풀었는데 거기에서 뭐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험 문제는 한 번씩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약간 변형하는 문제로서 한번 자기의 실력을 검증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 학교에서 그 테스트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 하면 EBS에 가게 되면 짝 문항수를 지정하고 하면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조금씩 그 시험 형태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변형을 문제를 자동으로 해요? EBS 그렇게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돼요. 그 서비스가 예. 거기까지 나왔구나. 네네. 그렇게 해서 출제를 무료? 하거든요. 예, 무료로 해요. 그렇게 무료 진짜 돼서, 중요해서. 네. 그런 형태로 해서 한번 제대로 시험을 봐보는 것도 한번 고등학교의 그 시험 체계에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행은 좀 어느 정도 돼야겠죠.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래도 1학년 과정은 1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더 채워야 되는지가 네. 명확해지잖아요. 왠지 조마조마했어. 네. 선생님이 해야 된다로 끝낼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식으로 마무리해서 좋지 마음이 확 놓였어요. 네. 순간.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중학교의 내신 성적을 믿지 마라. 네. 그리고 시험의 성격이 바뀐다는 걸 빨리 알고 본인의 네.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사고 전환 네. 어쨌든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진로 선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숫자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측면을 정말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나 이런 부분과 맥락이 다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사회과학, 신문, 방송, 뭐 정치외교 이쪽으로 계속 진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뚜렷한 편이었어요. 네,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그쪽을 계속 노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지방 국립대에 머물러서는 이게 될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쪽 문과 쪽은 방송을 하는데 그치. 부산에 있어가지고 맞아. 되겠냐? 정치외교 여의도로 가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나니까 물론 제가 이과였으면 생각이 살짝은 달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과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핵심이 수학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100점 만점에 50도 안 나왔어요. 진짜?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50도 안 나왔는데 제가 고3 첫 모의고사 칠 때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거든요. 성장 스토리. 그래서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네. 올라간 케이스인 거예요. 나이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목표를 가졌을 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한 3년 뒤, 4년 뒤에 이제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좀 텀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동기유발이 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진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좀 단기적인 목표를 학부모님들이 좀 그걸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고 그 학생이 어떤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과목 이거 모든 과목을 갖다 1등급을 받아라. 이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처음에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처음에 고1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쳐봤던 그 성적을 가지고 한 등급 내지 2등급 정도의 성적만 올리면은 내가 뭐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책을 제시하고 학습 목표를 좀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당근을 줘야 돼.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안드로이드를 쓰는 애들한테는 아이폰으로 바꿔주겠다. 안 돼요. 최근에 일반고 안 돼. 상위권 애들은 진로가 진짜 명확하거든요. 상위권은 특히 그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려는 애들은 대부분 의대 약대를 갖기 위해서 교과 내신을 챙기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명확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보는 명확성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활동들의 계획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짜고 와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말 다 첫 시험을 보고 다들 내신에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 DB를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1학년 때의 1등급 비율, 그러니까 각 국수형에서 1등급 비율이 과연 고3까지 이어질까를 그 3개 학년을 추적을 해봤거든요. 모의고사요? 네, 모의고사.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뭐 경기도 두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매해 6월을 보는 건 3개년치가 1학년 때의 비율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체에서 40%에서 제일 많을 땐 60%가 각 과목별로 1등급 비율이 나오더라고 1학년 때는. 그런데 2학년이 갈 때 갑자기 반으로 줄어요. 30%. 그러고 나서 그 3학년 때는 또 거기에서 약 60% 수준으로 또 줄어들어요. 매해.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착각 중에서 뭐였냐면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니까 근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라고 하는 형태에선 적절한 등급 고만고만한 애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죠. 난 내신이 이미 버렸다라고 생각을 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기에 정시파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는 게 그런 내신에 대한 대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빠른 시기에 정시파로 돌아가는 애들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같은 거거든요.
얘는 끝까지 뭔가 학습하는 분위기를 하면서 학교의 시험도 끝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모든 교과목이 수능형으로 출제를 해라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뭐였냐면 좀 내신에 대한 대비 이게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갑자기 엄마들이 얘기 들으면 답답해질 것 같은데. 엄마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네.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 보니까 제가 아까 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3은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고 엄마들도 꿈이 많은 시기라고요. 이때는. 근데 정말 그걸 대비한 애는 잘 버텨요. 아,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고 그냥 내신에 그냥 심취해 있어서 그냥 적당히 나올 대비인지 아니면 거야라고 하는 거. 꿈을 깨라고 하시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응. 그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그걸 갖다 올려놓아가지고 충분히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초창기 한 9월쯤에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그 적어도 1학년 때 학습 토대는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으나 요즘은 안 된다라는 게 그런 의식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진짜 이런 학생의 케이스가 드문가요? 있기는 한데 네.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서 1학년 때 첫 시험을 성적으로 해서 거의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또 슬픈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개년치 DB상에서 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위 30위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 많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확고해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를 가지고 그 밑에 애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1학년 과정에서 그 30% 쉽게 얘기하면 상위 10%라고 하는 건 1학년 말에 세팅이 되고요. 이게 계열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특정한 계열에 모이는 경우에서 일부 2학년 때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3학년 갔을 때는 완전히 픽스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든 한번 정해진 그 라인이 쭉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면 저는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애들이 놀러 다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 때 역전 찬스가 왔던 게 뭐 때문이었냐면 스타크래프트. 네, 스타크래프트가 98년도에 이제 브루드워가 확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네, 그 신촌에는 슬기방이라고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PC방이 막 생기면서 거의 TV 사이즈만한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 놓고 이제 PC방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공부를 하면 혼자 하거든요. 떼지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무슨 구에 이제 도서관이 생겼어요. 부산 남구 쪽이 저희 고향이니까 남구 쪽에 이제 도서관이 생겨서 거기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또 우르르 떼지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가방 던져놓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네. 왜냐? 도서관 밑에 PC방이 있었거든요. 네. 잘 잡았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사실 저보다 앞에 있던 애들이거든요. 등수가 뒤로 네, 저보다 앞에 있던 애들인데 그 틈새를 타고 공부를 어쨌든 했죠. 저는 주말에 놀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기는 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선행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이래가지고 꾸준하게 했고 얘는 중3 2학기 때 반짝해가지고 이걸 다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 불공평한 거죠. 사실 여기에 교육비를 쏟아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뒤집지는 못해요. 분명히 거기에 쏟아붓는 학생의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는 텐션이 있는 형태로 들어가야 동일한 시간대에 이걸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순위를.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상담을 돌리거든요. 그렇게 돼서 모든 과목에 오답을 같이 해요. 그렇게 되면서 너 어떤 문제 틀렸는지 저희는 상담을 좀 빡세게 돌리는 학교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떤 문제를 틀렸고 네가 왜 틀렸는지를 밝혀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애들은 다 그 방법을 다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반성을 했던 게 어느 정도 완성된 애들은 사고 성취도가 좀 변해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애. 그래. 그런 애들은 네. 말만 하는 애들이죠. 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실천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게임이라든가 월드컵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또 한 번의 반전의 기회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정말 그냥 시험을 보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1학년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좌절을 하다가 그 반성하고 뭔가 그걸 메꿔야 되는 결정적인 시기를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그냥 좀 미리 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첫 시험을 토대로 반성을 하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를 했을 때 그 중간고사 때 예상 등급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평균 1등급에서 1.5등급까지도 상승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실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진짜 모의고사에서만 오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시험에서는 그 출제자는 다음 시험에선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걸 갖다 뒤집어 엎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노력하라는.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반고든 자사고든 뭐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일단은 선생님은 고등학교의 현실을 좀 미리 인지를 하고 좀 마음가짐을 좀 다잡고 와라. 선행도 중요하지만 하면 좋지만 중요하다가 아니야. 하면 좋지만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대표님 말씀은 일단 진로 선택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네. 확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단기 목표를 좀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유발을 해주도록 하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얘기보다는 지금 요 3학년 2학기 때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어머님들이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국어는 여기까지, 수학은 여기까지, 과학은 여기까지 이런 걸 더 원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듣고 싶으시면 이제 카드 들고 네, 오시면 돼요. 카드 들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 네. 학생한테 맞춰서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